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사용을 감소시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월 7일 CATL의 주가는 장중 8% 이상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였고 최종적으로 5.66% 하강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 기사들이 보이죠. CATL이 강제징용과 관련 있다는 주장, 공급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동시에 미국 진출 대상에 올라가 있는 고시원과 함께 미 국회의원의 비난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이에 대응해 6월 7일 CATL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5일 미국 하원의원이 보낸 서한에서 CATL이 강제노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편지에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해가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용되었다라는 겁니다. CATL은 서한에 언급된 일부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는 오래전에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관계가 있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용된 정보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CATL은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항복하자는 거지 아니면 다시 협상하자는 건지. 이번 서한의 중심인물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인데요. 추가로 존 뮬러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마크 그린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르코 루비오는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총 5명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트럼프와 관계가 있죠. 이 서한은 국토안보부 전략, 정책 및 계획 담당 차관보 로버트 엘비스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내용은 중국의 두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포드 파트너 CATL, 폭스바겐 부분 투자 고션, 파트너 기업도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CATL, 고션 두 회사의 제품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서한을 보낸 겁니다. 금지의 근거는 22년 6월 시행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이 중요 사유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났죠. CATL은 이미 해당 기업들을 세탁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공급을 받고 있다면 향후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국회의원들의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위구르 대표 2차전지 기업은 중국 내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신장 유색금속 집단인데요. 자국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인도 등지에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배터리 소재인 니켈 양극재와 아연, 베릴륨, 코발트, 바다듐, 납, 구리, 금, 백금, 팔레듐 등 다양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위구르족 644명을 고용한 이력이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 위구르 지역의 대표 제품은 의류, 식료품, 태양광 등입니다. 미중 패권은 정치적 이슈에 가깝고 트럼프는 한국 2차 전지에 많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6월 7일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는 EV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기자동차의 열렬한 팬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일론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유형의 자동차도 사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 앞과 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전에 언급한 전기차 금지 같은 느낌보다 이제는 전기차를 사든 내연차를 사든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의미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기차 업계는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 보면 전기차 가격이 신차 평균 자동차 가격보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일반 자동차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300마일 480km죠.
300마일 범위의 EV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판매 가격인데 향후 가스 절감, 유지 보수 절감 등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5년 총 소유 비용은 수년 동안 토요타 캠리어와 같은 일반 자동차를 능가합니다. 자, 어떻든 향후 전기차 판매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중국 전기차 금지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중국 전기차의 주 고객은 유럽, 태국, 영국 순입니다. 미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0년 대비 7배 증가한 155만 대를 기록했고 특히 유럽에서 4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 달 7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리고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청문회에서 오는 7월 4일부터 잠정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향후 몇 달 안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 기반을 둔 생산업체들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인센티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기반 생산업체의 EU 수출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YD CL-U 모델 경우 유럽 판매에서 14,300유로의 이익을 얻는 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단위는 1,300유로입니다. 수익이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 테슬라,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모두 CATL과 계약 중이고 폭스바겐은 고션의 대주주까지 되었죠. 자, 결국 LFP를 쓰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기술보다 가격 문제입니다.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지만 전기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줄어들면 전기차 생산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언제 LFP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LFP만큼 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아직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 늦어지면 정치적으로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는 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